안녕하세요. 중년의 세상살이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이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는 사연을 소개드립니다. 사연을 듣고 나서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김영선, 올해 52이다. 결혼한 지 27년이 지났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지만 무뚝뚝하다. 표현에 서툴고 늘 일에 치여 산다. 처음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지만 언젠가부터 난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넓어진 집안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기분이었다. 그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친구 따라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요가 강사 박준호 씨가 내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나보다 5살 아래였고 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내 몸의 작은 변화도 알아봐주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며 스치는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감정이 뭐였는지 처음엔 몰랐다. 그냥 사람 좋은 강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렜다. 예쁜 옷을 챙겨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남편 앞에서는 화장도 잘 안 하던 내가 그의 앞에서는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었다. 그런 나 자신이 낯설고 또 우스웠다. 그러나 그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였다.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한 그 첫 커피 한 잔은 너무도 달콤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다. 남편과는 나누지 않던 대화를 준호 씨와는 쉬지 않고 했다. 사소한 일상부터 내가 좋아하는 음악, 어릴 적 꿈까지.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학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었다. 그때 준호 씨가 말했다. 차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좁은 차 안에 나란히 앉았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다. 나는 괜히 긴장돼서 손을 꼼지락거렸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가끔 외롭진 않으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주 외로워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이 맞닿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다. 손을 잡고 짧은 입맞춤을 하고 가끔 차 안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모텔로 향했다. 처음에는 주저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과 몸이 그의 품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처음 모텔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가빴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감쌌다. 낯선 공간, 그러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의 존재.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어색한 웃음 뒤에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맞췄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그러나 간절하게 서로를 안았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허리를, 손끝 하나하나를 스치며 내 몸의 경계를 허물 때 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된 듯했다. 숨결이 섞이고 마음이 닿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며 밤을 보냈다. 그 시간이 육체적인 것 이상이었다는 걸 나는 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준 사람. 그래서 더 위험했다. 우리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시간을 가졌다.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서로를 애타게 바라보다가 결국 모텔방으로 향한 적도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가락을 맞잡고 과거의 일상과 미래의 불안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우리는 현실을 잠시 잊었다. 그와 처음으로 함께했던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채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후로 우리는 틈나는 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차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 멈출 수 없었던 날도 있었다. 모텔방에서 서로를 애타게 불렀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욕망만이 아니었다. 준호 씨는 나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관계가 몇 년째 소원해졌고 서로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가 외로웠다는 말에 나는 더 그에게 마음이 기울었다. 또 다른 날 우리는 요가 학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 작은 공원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걷기 위해 만났지만 우리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공원 벤치에서 가만히 기대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나는 오랜만에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은 그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다. 김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수줍게 웃으며 건넨 도시락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과 반찬들이 있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보며 나는 울 뻔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성을 받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나는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 뒤에는 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퇴근 소리에 맞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리고 무뚝뚝하게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을 보며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나는 어렵게 입을 뗐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준호 씨는 슬프게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가 떠오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자리는 결국 이곳 남편 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짧은 흔들림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이제 나 자신도 좀 더 아끼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이었다. 오늘은 중년 여성분의 불륜 사연을 소개드려 봤는데요. 사연을 듣고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힘듦에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조금 늦었다 생각이 들어도 새 시작을 할지 기로에 놓이셨다면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이만 중년의 세상살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